안녕하십니까. 소비자 여러분들, 돼지 왕갈비들 많이 드시고 계시죠? 제가 오늘 그 왕갈비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육 작업은 등뼈와 갈비뼈를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돼지의 갈비뼈는 좌우 각각 14개씩 있는데요. 이 중 앞에서 5번째 뼈까지만 갈비 부위로 분류됩니다. 이 돼지갈비예요. 이 돼지갈비를 포를 뜨려고 하면 제가 5분 정도 잡고 써야 돼요. 사람이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뼈 따라서 하나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옆으로 비껴 쓸게 하고, 옆으로 포 뜨고, 또 포 뜨고 해야 돼요. 이거를 다 손으로 일일이 그렇게 칼집을 내야 돼요. 갈비 손질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 칼집도 기계로는 낼 수 없습니다. 진짜 돼지갈비예요. 돼지갈비를 포를 떴기 때문에 왕갈비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손으로 포를 뜬 진짜 왕갈비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찢어진 것처럼 구멍도 나 있습니다. 식당에서 보는 네모난 왕갈비와는 그 모양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게 보통 근데 왕갈비집 가면 이런 모양이 아니거든요. 농 있는 것들 최초부터 해서 이거는 고기 이 목살은 농이 있다라고 판별된 것들은 B목이라고 따로 선별이 돼서 그 목살들은 이제 다른 가공장으로 들어가죠. 저희는 이제 B목이라고 부르는데 B목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아무래도 왕갈비 공장이겠죠. 양념육 공장. 왕갈비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 비목은 대체 어떤 고기일까? 돼지를 해체하고 나면은 이 부위가 딱 목살이에요. 목살에서 떼어보면은 딱 요 정도의 고름이 형성이 돼요. 이 돼지 같은 경우는 목살에 농이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 봐서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잘라보면은 농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썰어볼게요. 단면을 보게 되면은 좀 요만큼 파고 먹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다 지금 농이 들어왔죠. 돼지고기 목살을 자르자 그 중앙에 노란빛 이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물질의 정체는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고름. 고름이 나오잖아요. 손으로 누르자 고기 안쪽에 고여있던 고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목살에서 이런 고름 덩어리가 발견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옆으로 얼마큼 번졌는지는 썰어봐야지 알아요. 심할 경우엔 고름이 목살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거대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 덩어리 썰었더만 이제 목살에 농은 거의 안 보이네요. 아직 살짝 남아있긴 한데 이쪽부터는 농이 거의 안 보여요. 돼지의 목 부위인 목살에서 고름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가 애기 설사병에 돌 때 백신을 맞게 되는데 그 백신이 그냥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작용. 주사를 맞추고 시간이 안 지났는데 그 기간 안쪽에 바로 출혈시키면은 네, 그런 것들이 생긴 놈들이 나오는 거죠. 왜 출하를 빨리 시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구제약 같은 것들이 터지게 되면은 이 돼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출하시켜야지. 출하시켜서 현금화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농이 심한 것들은 그 자체를 이렇게 잘라내버려요. 여기 또 있네요. 잘라내고. 목살이 어느 한 부위가 이렇게 파이게 되죠. 고름을 잘라낸 목살, 일명 비목은 중심이 파여서 그 형태가 흐트러집니다. 동그란 모양의 정상 목살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B만 가지고서 판매 못 시키잖아요. 모양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모양이 망가진 비목이 어떻게 왕갈비로 변신할 수 있는 걸까? 왕갈비를 제조하는 육가공업자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고름을 제거한 돼지 목살 뼈목인데요. 이 고기를 가지고 돼지 왕갈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대 위에 철제 상자를 올려놓는 육가공업자. 거대하고 네모 반듯한 이 상자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걸까? 뼈목은 이제 상품성이 안 나오니까는 정상적인 생고기를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기 좋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틀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틀 양쪽에 플라스틱 지지대를 세우고 안쪽에 비닐을 까는 것으로 준비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큰 그릇에 흰색 가루를 붓는데요. 이 가루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식용본드라는 푸드바인드라고 합니다. 일명 빗목을 접착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목의 한쪽 면에 식용 접착제를 듬뿍 묻히고 성형틀 안쪽부터 꼭꼭 눌러 담습니다. 내가 접착제를 쓰지 않게 되면은 활동 과정에 있어서 다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접착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식용 접착제의 주 성분은 달걀 흰자와 감자 전분, 고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성형틀 하나를 가득 채우는데 10kg의 고기가 필요합니다. 빈 공간 없이 가득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형틀의 뚜껑을 닫아 완전히 밀폐시킨 후 어디론가 가져가는데요. 도착한 곳은 냉동 창고. 바닥에 비목을 가득 채운 성형틀을 내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8시간 있으면은 벽돌 모양의 고기가 형성됩니다. 찢어지고 조각난 고기 비목이 과연 어떻게 변신하게 될까? 8시간 후 그 변화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틀에서 꺼낸 고기는 그야말로 붉은 벽돌 같습니다. 고기를 감싸놓았던 비닐을 벗기자 거대한 벽돌 고기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네모 반듯한 육면체 고기 덩어리,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서로 완전히 달라붙었습니다. 육절기를 사용해 벽돌 고기를 일정한 두께로 자른 후 한 장씩 기계에 넣어 균일한 칼집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이 고기에 잘 배도록 하고 한층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름을 제거한 비목이 점점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새로 탈바꿈돼 갑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고기에 붙여야 할 것이 더 있는데요. 바로 돼지 갈비뼈입니다. 공양한 갈비입니다. 이름이 왕갈비니까 우리가 이런 뼈를 따로 사서 붙여야지 왕갈비가 되는 것입니다. 양념육에 갈비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비뼈 부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일부러 고기에 뼈를 붙여 갈비살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깃집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왕갈비라고 하는 겁니다. 커다란 갈비뼈와 네모 반듯한 고기, 우리가 즐겨 먹던 바로 그 왕갈비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비목과 갈비뼈를 붙여서 만든 고기를 양념에 절이는 것으로 왕갈비 제조 공정은 끝. 포장 작업을 거친 후 식당과 소매점으로 납품됩니다. 비목으로 만든 왕갈비, 진짜 갈비와 맛의 차이는 있을까? 식당에서 국내산 왕갈비와 진짜 돼지갈비를 각각 주문해봤습니다. 커다랗고 각진 모양의 왕갈비와 작은 크기의 거칠게 손질된 진짜 갈비. 뼈와 살이 붙어있는 모양에도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먼저 비목으로 만든 왕갈비부터 맛을 보고 이어서 진짜 돼지갈비도 먹어봤습니다. 왕갈비만 먹었을 때는 양념이 너무 강해서 잘 모르겠는데 갈비살을 먹으니까 확실히 좀 다른 걸 알겠어요. 많이 달랐어요. 네, 확실히 양념 배는 색깔도 좀 달랐고 육즙이나 그 씹는 식감도 확실히 달랐어요. 달콤한 양념과 잘 만들어진 모양에 감춰져 있던 왕갈비 고기의 진실.